안녕하세요. 농지오케이 윤세입니다. 오늘은 5월 18일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5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농지취득심사 강화, 그 다음에 이제 농지대장이 지금 4월 15일부터 되지만은 그 다음에 임대차 관리, 이런 또 처벌 조항이 강화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5월 18일부터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이 시행되게 됩니다. 아직 현재 국무회의에서 공포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입법 예고 기간이 지난 12일까지 끝났고, 이것은 거의 확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또 예고 자체에서 5월 18일부터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대비하자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이제 그 농지 취득 심사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요 개정 내용에서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의 농업 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소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체험 영농계획 소식도 신설했습니다. 또한 농지 취득자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영농, 체험 영농 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했습니다. 요 개편된 소식에 대해서는 이 앞부분에서 이미 그 소식과 설명을 드렸었으니까 오늘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는 농지 취득자 증명 신청자는 직업이나 국내 고소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1차에 250만 원, 2차는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완전히 허위로다가 또 위법하게 했다 그러면 몰수하는 그러한 조항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몰수하다시피 하는 조항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생각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쉽게 적용하기는 어렵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이 법제화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농지 소유자가 불법 전용 농지를 복구하지 않고 거래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불법 전용 농지에 대해서 농지 취득자 증명 발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예. 그러니까 불법 행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제출한 원상복구 계획에 따라서 3개월 이내에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구 읍면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농지 취득자 증명을 발급 가능하도록 예인을 두기는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상에 거의 적용되는 것이 일반 매매에서는 아마도 거의 안 받아줄 것이라고 보여지고, 경매나 공매나 이런 불가분의 관계, 불가항력적인 관계죠. 아직은 원상복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에 아마 적용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농지 취득자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서 시구 읍면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을 구체화했습니다. 물론 이 농지관리위원회는 8월 1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 농지를 구체적으로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따라서 토지 거래 허가구역의 농지는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농업법인이 취득하는 농지는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그 다음에 거주지 또는 이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의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는 사람. 그러니까 농업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초로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그 다음에 한 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 2인까지는 괜찮아요. 3인 이상이 공유로 다 취득하려 하는 경우에도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그 다음에 외국인하고 외국 국적 동포 등은
농지관리원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죠, 농업법인, 그 다음에 최초로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데 거주지 시구 읍면이 아닌 연접하지 않은 지역, 예, 예, 그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한 필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다 취득하려는 경우, 외국인들 이런 경우에는 농지관리원의 심의를 받는다. 농지관리원의 심의를 받는 것은 14일 이내가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기간에서 14일이 되니까 경공매로 취득하려고 할 때는 이 부분에서 좀 반드시 그 제출 기한 같은 거를 경매계하고 얘기가 된 후에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농지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매년 소유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해야 하는 농지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발급되는, 그러니까 농지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5년 이내의 농지는 매번 조사를 한다. 그 다음에 농지 소재지 또 연접한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농지, 그러니까 외지인이 취득한 농지, 그 다음에 한 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이 취득한 농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 동포가 취득한 농지는 이거는 매년 소유 이용 실태를 조사한다. 그래서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뭐 누리집에 공개하고, 물론 농지대장 정리하고 뭐 전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거 행정기관에 말고 농어촌 공사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는데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 변경 등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농지 원부를 농지 대장으로 했고 농지 대장 변경 신청 방법을 아주 구체화했습니다. 그래서 농지 소유자, 임대인 또는 농지 임차인은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 변경 해제하는 경우 농지대장 정보 등록 변경 신청서와 함께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서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에 농지대장 등록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 요거는 누가 했느냐 자꾸 그래요. 소유자가 했느냐, 경작자가 했느냐. 그냥 경작자가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소유자가 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왜냐면 경작자는 농지대장도 등록해야 내가 득을 보는 거고 농업경영체도 등록해야 내가 득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농지 고정식 원실, 뭐 버섯 재배사 이런 거를 설치한 경우에도 건축물 대장이나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에 따른 신고 필증을 첨부해서 농지 대장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로 및 제방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시설의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도면 이런 거를 첨부해서 농지 대장에 변경 등록을 해야 됩니다. 뭐 요것들은 아무래도 토지 소유자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 해야 되느냐? 그거는 대부분 주는 수혜를 입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나 경작자 누가 하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신고 기간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를 안 했을 때는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50 됐네요. 그 다음에 3차는 500만 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을 때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대장을 거짓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단순하게 신청을 안 했을 때, 변경 신청을 안 했을 때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 신청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농지증 신청을 할 때는 제출하는 서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뭐 어떤 시구 읍면에서는 매매계약서나 증여계약서를 요구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은 이 서류가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앞으로는 누구라도 신청서 외에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다. 농업인이라고 하면 농업인 확인서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뭐 여기 경영체 증명서인데 어쨌든 농업경영체 관련 서류, 이거를 제출해요. 농업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그 다음에 농업법인이라고 하면 농업법인은 이러한 그 정관, 뭐 등기 권리증이죠. 요런 거를 전부 제출을 해야 된다. 또 농업인을 증명하는, 회사 법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농업인이 아닌 개인,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이게 신규 취득 농업인이 되겠죠. 신규 취득 농업인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그 주부라든가 직업이 없는 사람들은 제출할 서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 경우에 소득증명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그 돈을 어디 취직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는 현재로서는 국세청에 있는 소득증명원이 또 돈을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버는 게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도 여기에서는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는데 담당자들에 따라서 그거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필지 농지를 공유로 취득할 때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 면적을 특정해서 여러 사람이 구분 소유로 하는 약정서하고 도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공유자로 할 때도 없었는데 이 부분이 생겼다. 그 다음에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그 다음에 국적동포는 국내 거소증, 이거를 제출해야 된다. 추가적으로 이 공유 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에는 공유자가 어디 내가 농사 짓는 자리가 어디라 하는 것을 특정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정서하고 도면 자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제 앞으로 경매 공매에서 지분으로 나온 농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투자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경매나 공매로 사는데 그 공유자들하고 내가 농사 지을 자리를 그 특정해서 부분 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약정하고 도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그분들이 협조를 안 해주면 내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심을 하셔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끔 먼저 번에도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혹시 놓치신 분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할 적에 그냥 도장 하나 새겨 가지고 내가 만들어서 내면 되지 그랬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농지를 취득했을 경우에 그 공유자 중에 어떤 사람이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은 아까 앞에서 본 뭐예요? 농취증을 허위로다가 취득한 게 되고 그러면 이 과태료만 묻는 게 아니라 사문서 위조로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다가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가급적 이런 것들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될 수 있으면 공유자를 사전에 만나서 이런 것이 되면은 그때 가서 하시는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지분 투자 좀 많이 생각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이번 하여튼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서 얼렁뚱땅 농지를 소유하려고 하거나 대충 농지에 투자해서 가지고 있으려 했다가는 강한 처벌을 받고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 취득, 보유, 관리에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농지를 샀다면 가급적 제촌작용을 하시고 제촌작용이 어렵다고 하면은 작용을 하면서 농업인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농지를 내가 소유, 보유, 관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월 18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농지 취득 심사가 강화되고 농지대장이 대장이나 임대차 관리가 되면서 처벌이 강화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 빨리 농업인을, 아까 신규 농업인에 대한 제재가 많죠. 그러니까 빨리 농업인을 내가 만들고 싶다 그러면 5월 18일 안에 농지를 취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향후에 추가적으로 농지를 좀 더 취득하려고 그러면 그런 대비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 농지